제가 현재는 광진 주민연대라는 시민단체 대표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이사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을 지금 한 몸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 2001년도에 광진 주민연대라는 시민운동 조직이 광진 지역자활센터를 위탁받으면서 지역의 이제 도시 빈민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저는 그 공동체 기업, 그때는 이제 협동조합 법이 없었으니까 협동조합 만드는 것,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쭉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빈곤의 문제 또는 이제 주민운동 이런 맥으로 좀 활동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가난으로부터 조금 편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활동을 주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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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연스럽게 예, 이사장님 네네. 뜻대로 말씀을 한 해주시면. 30분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 조금 더 하셔도 돼요. 한 네. 40분, 50분 정도. 네. 네네. 하여튼 이제 저 때문에 8시에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어, 어,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광진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런 기업들의 네트워크예요. 이제 그런 기업들의 네트워크인데 현재 회원사가 60여 개, 69개까지였다가 조금 회원사가 폐업하면서 또는 아, 잠깐 휴지하면서 회원사가 좀 줄어서 60여 개이고요. 음, 60여 개의 회원사의 직원이나 조합원들을 합치면 약 6천 명 정도 음, 이렇게 추정됩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 자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고요. 저희는 연대와 협동으로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조직의 미션입니다. 처음에는 16개의 기업들이 매달 친목 형태로 모여서 좀 이야기하다가 식사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좀 지내다가 서로 이제 친밀감이 형성되고 또 이제 신뢰가 형성되면서 보통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녹록치 않아서 뭐 당장에 월세를 낸다거나 또는 직원들의 급여를 내는 것들 이런 압박감이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터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서로의 물건과 서비스를 좀 구매해 주는 것부터 음, 그렇게 같이 협력들이 됐고요. 그 이후로 회원 수가 쭉 늘어나면서 이제는 상호 협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어느 정도는 조성된 것 같습니다. 음, 저희 광진구 내에는 저희 광사넷,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줄여서 광사넷이라고 하는데요. 광사넷에 다 사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중에 한 80% 정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롤 모델은 에밀리아 로마냐 하고 스페인 몬드라곤 모델인데, 즉 지역사회 자체를 협동조합 지역사회로 만드는 것, 즉 지역사회의 경제나 생활이 협동조합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의 롤 모델로 하고 있고요. 음, 이탈리아에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1만 5천 개.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협동조합의 35%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사는 집이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집이고, 자기가 일하는 곳이 협동조합이고, 자기가 이제 물건과 서비스를 사는 곳이 협동조합이고, 이용하는 은행이 협동조합이어서 실제 지역순환 경제를 완성해서 그 지역순환 경제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다른 시도보다 GDP가 평균 2배로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스페인의 몬드라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빈곤 지역이고 스페인에서도 소수 민족이 사는 지역이라서 이 소수 민족은 지역에 있는 회사나 공장을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더라도 대리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하는 차별이 있는 지역이었고, 이 소수 민족은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차별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협동조합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작은 협동조합이 이제 110개 정도로 늘어나면서 이 협동조합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대학교도 만들고, 은행도 만들고, 보험회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만들어서 실제 그 규모가 LG만 하진 못하지만 LG와 유사한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처럼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몬드라곤 대학교에 들어가서 실제 여기 120개 협동조합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그래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이 여기에는 협동조합은 거래를 본인들이 만든 노동이민금고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에 있는 금융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120개의 협동조합 중에 사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어서 그중에 이제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협동조합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의 80%를 3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지원해서 그 3년 동안에 좀 더 그 훈련을 받아서 다른 협동조합에 취업하거나 이런 활동을 해서 실제 실업이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대표적인 세계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는 지역을 조금 흉내내서 이 몬이라는 뜻은 그 산이라는 뜻이고요. 드라곤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용산 이렇게 스페인의 용산의 작은 마을에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이렇게 발전했듯이 광진구는 아차산이 있어서 음. 광진구도 광드라곤 이렇게 해서 뭔가 어, 협동조합 도시로 만들어 보자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다 연역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28개의 분야에 분과가 6개고 회원사가 69개 리스트가 있고요. 모두 다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은 빨간색,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은 회색, 자활 기업, 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상 받은 거와 협약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60개가 넘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60개의 기업들이 매달 모였는데요. 30개까지 있을 때는 출석률이 70% 정도 됐다가 이제 60개가 넘었으면서 출석률을 50%를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고, 음, 그와 더불어 전체가 모이지 말고 돌봄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돌봄 분과로 모이고 교육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교육 분과로 주거와 관련된 기업들은 주거복지 분과로 유통분과 이렇게 먹거리 이렇게 분과들을 만들어서 또 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전체로 모이고 이 분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필요한 경영 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경영 지원 서비스는 회원사들이 직접 타 회원사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실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음, 우리 회원사들은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맞춤형으로 그 서비스를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분과의 분과장들은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선출된 이사와 같이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음,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의 협업 사업 판로를 좀 고민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면 조합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달 저희가 원래 회의로 운영하는 회원사 전체 회의에서 추인을 받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회원사 간의 상호 거래를 하면 그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총 매출의 2%를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어서 음, 그 기금을 기금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연 2%로 대출을 해주는 대출 사업을 기금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회원사가 30개 정도 됐을 때 1년 정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정체성과 윤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윤리 규정 28개를 1년의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윤리 규정을 지킬 것을 선언하는 선언식을 했고 그 윤리 규정과 윤리 경영을 가이드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뭐 강제성은 없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회원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에 제명을 좀 권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한 개의 회원사가 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원사들이 협업을 하되 사업이 이제 매출이 신장되고 발전하지만 윤리 경영과 사회적 경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윤리위원회가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옆에는 지역의 이제 각종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분과 사업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실제 협업을 하는 사업체로 그래서 회의를 하는 협의회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업연합체로 좀 발전하자. 이렇게 저희가 조금 저희의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주 만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사업을 끌어주고 협업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회의는 노션에 회의록들은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어느 회의든 어느 분과의 회의든 노션에서 회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 60개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서로 구매해주는, 특히 이제 신규 회원사라든가 창업 초기에는 회원사들이 첫 매출을 저희 다른 회원사가 일으켜주면서 그 기업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도농 이제 직거래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농 직거래 사업을 통해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도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개별 기업 단위로도 하지만 컨소시엄 단위로도 계속해서 협업 사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회원 수가 쭉 증가되는 추세고요. 그래서 1년에 5개에서 10개 사이에 회원 수가 증가해서 앞으로 5년 후는 약 90개 또는 100개 정도의 회원 기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서로 물건과 서비스를 사주고 파는 상호 거래도 이렇게 회원사 간의 상호 거래도 계속 늘어나는 숫자를 볼 수 있고 2022년도에 회원사 간의 상호 거래 금액이 4억이고 건수로는 1200건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간의 거래를 해주면서 실제의 그 거래를 통해서 경제 공동체라든가 또는 호혜 거래, 호혜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상품의 질을 떠나서 회원사 간의 상호 거래를 통해서 호혜성이 발휘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기 때문에 호혜 경제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하는 이제 개수인데요. 분과들도 회의를 다 하고 있고 위원회에도 안건 발생 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회의에 다 참여해서 회의를 촉진하거나 어떤 회의는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상호거래를 할 때 상호거래에 미치는 요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원사 간에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수주할 때 상호거래가 촉진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업의 조직 문화, 조직 성격에 따라서 연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가진 조직이 있고, 저희가 시민 자산화라고 해서 기업들이 모여서 상가를 매입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같은 건물 안에 있을 때의 상호 거래가 좀 더 커진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기업 대표가 갖고 있는 가치 철학에 따라서도 상호 거래에 좀 더 참여하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이고, 상호 거래를 하면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좀 있고요. 음, 그리고 상호 거래가 계속 지속되면서 맞춤형 서비스로 정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원사 안에서도 경제적인 효능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분과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게 돌봄 분과고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교육 분과, 주거 복지 분과, 그 다음에 먹거리 분과, 유통 분과가 만들어졌고요. 이 분과는 뒤에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가 처음에는 분과를 구성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교육분과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매월 만나면서 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그렇게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중에 우수한 역량을 특정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업이 좀 더 협력 사업을 주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주도되면서 공동 수주,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공동 수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은 성과를 만들면서
협력이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은지 박사가 아마 연구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도 저희가 이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 박사가 6명 이제 계신데 이렇게 광산넷의 어떤 정체성, 효능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세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다시 라디오, 켰습니다. 네, 라디오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분과가 돌봄 분과인데요. 요즘 이제 통합돌봄법이 음, 내년도에 의무 시행이잖아요. 근데 예, 저희는 이제 2015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좀 만들어 보자. 이제 법령 없을 때 음, 그렇게 좀 진행했고,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클러스터로 다 묶었습니다. 이렇게 음, 하나로 다 묶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좀 집적했고, 그래서 클러스터와 서비스를 종합하는, 그러니까 조직화 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그리고 어르신들의 도시락이나 영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 복지 유니온, 어르신들의 정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한국국악아동교육협회 사회적 기업이죠. 청소를 해주는 사회적 기업 이스케어 코어 이렇게 묶어서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여기서 어르신 댁에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진행을 했고 음, 필요한 서비스는 뭐 정리수납은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인 라이트라이프를 또 조직화해서 정리수납 서비스, 자활의 빨래 서비스, 또 주거돌보 협동조합의 집수리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계속 클러스터에 담아서 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들을 했었고요. 이렇게 클러스터로 이제 사업들을 묶어내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현재 연매출이 300억이고 직원이 800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청소 서비스를 자기 안에서 좀 개발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음, 청소팀을 별도로 꾸리고 청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하는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들 텐데요. 음, 그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 서비스는 이스케어 코어에서 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 그다음에 정서 서비스는 한국국악아동교육협회에서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비용을 좀 줄이게 되면서 전문성은 좀 더 강화하는 음,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모니터링을 이 클러스터에서 합니다. 음, 그래서 서비스를 객관화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요양 서비스와 청소 서비스 이것을 연계하면서 실제 어르신 댁에서 서비스가 연계된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 서비스, 도시락 서비스, 빨래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시기별로 또는 시간차별로 연계되기 때문에 보다 어르신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가 공동으로 설계되고 공동으로 생산돼서 그 서비스가 모니터링되고 평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공성을 좀 담보하는 장점이 있고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 매출 한 4억에서 5억 정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나갈 때의 비용, 수익을 얻으면 그 중에 수수료를 떼서 이 클러스터에 음, 수수료를 주고 그 클러스터는 그 수수료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1년에 3,500에서 4천 정도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위에 이렇게 쌓이는 구조고요. 그때마다 새로운 기업들이 붙는 클러스터가 돼서 확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르신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서비스를 나갈 때 어르신들의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우리 동네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와서 이런 서비스를 한 번에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음, 서비스의 효능감, 음, 반응이 좀 뜨거웠고요. 이렇게 해서 2015년에 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서울시가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돌봄 SOS 센터라는 사업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한 끼만이라도 잘 드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부터 야채까지 드실 수 있도록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국악 서비스입니다. 요 어르신이 부부신데 사이가 무척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한 시간씩 가서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두 분이 이제 손도 잡으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운동 서비스인데요. 요 기계가 이제 무게 중심이 아니라 자석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이제 골격 뼈를 상하지 않는 형태로 저항을 줘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운동을 하면 쿠폰을 받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식당에서 어, 식사를 하는 그런 음, 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뭐 청소 서비스인데 실제 청소 서비스는 단가가 되게 높습니다. 집 전체를 청소하는 건 단가가 높아서 지역의 어르신 댁에 특히 독거 어르신 댁에는 이 청소 서비스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기업하고 협의를 한 것이 화장실을 잘라서 청소를 해주거나 싱크대를 잘라서 청소하거나 냉장고를 잘라서 청소해주는 이렇게 해서 서비스 단가를 좀 낮추는 음,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리뉴얼해서 좀 수요자한테 가격대를 좀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요거는 요양 서비스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과인데요. 교육분과는 처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특히 이제 교육을 하는 작은 기업,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실제 강사 풀은 적고, 그리고 학교나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의뢰하기 때문에 교육 커리는 많고 강사 풀은 적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했는데 1년 정도 교육 사업을 하시는 기업 대표들이 만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서로 토로하시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교육 커리를 다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교육 커리는 잘하는 쪽으로 밀어주고 없는 쪽은 좀 더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한 리플렛에 230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음, 모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리플렛을 학교라든가 교육청에 돌리면서
실제 오다가 지금 많아지고 협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동종업계지만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풍토가 잡혔고요. 통일과 관련돼서 통일 키트를 공동으로 좀 제작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에 기차 노선을 그려서 이 기차가 오저봇이라는 툴킷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요리를 하는 기업에서 이 고장에 요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기도 하고, 소리가 응. 네네, 갑자기 음소거를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바닥. 네네네. 응. 전통놀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를 교육하는 기업이 그 도시의 역사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을 대한민국 지도에 담아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융합하는 교육 커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혼자 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하는 것보다 여러 기업이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고요. 그래서 그런 협업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그런 공동의 커리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실제 이제 연매출 4억 정도 공동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이라든가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그리고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회의하는 모습이고요. 교육분과는 지금은 못 가는데 바빠서 돈을 좀 벌 때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제주도도 놀러 가고 그렇게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거복지분과인데요. 응. 지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하고 그리고 실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곳, 그리고 집수리를 하는 곳, 그다음에 건축을 하는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상담, 집수리, 그리고 도배봉사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응. 지역의 공동체 주택을 만든다거나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분과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거분과로 그대로 옮겨서 조금 제도화 과정을 밟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거 안정 지원 조례가 광진구에 만들어져서 주거 기금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가능하게 되어져서 좀 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유통분과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판로와 유통 분야인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판로와 유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유통분과를 만들었고, 이 유통분과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출자를 통해서 이츠 마케팅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 회원사들을 위해서 우선 구매라든가 상호 거래라든가 회원사의 판로를 좀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전문 법인까지 설립해서 2명의 상근자를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지금 응. 상근은 1명밖에 안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회원사들의 팔로만을 지원해주는 기업과 상근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응.
회의하는 모습이고요. 요 부분은 먹거리 분과입니다. 실제는 지역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좀 만들자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업은 너무 좀 방대하고 커서 현재는 카페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카페 7개를 모아가지고 카페의 물류라든가 또는 매니저의 교육이라든가 카페에 대한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광진구에는 1인 가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샐러드를 좀 같이 개발해서 샐러드를 판매해보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인 가구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진행했고, 샐러드에 대한 이제 사업 브랜드 이런 개발도 좀 하려고 했고요. 지역의 먹거리 축제도 좀 참여하고 이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하고 교류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광진 주민연대라는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의 주민자치, 또 다른 이제 의제들과 관련돼서도 협력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역의 대학하고도 대학의 캠퍼스 타운 사업하고도 연계돼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호거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상호거래를 통해서 상호 거래를 하게 되면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매출 총액의 2%를 띄어서 협동기금에 넣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 화폐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플도 개발하고 전자화폐를 좀 발행했었는데 이 부분은 거래가 뭐 올라가다가 워낙 비용이 많이 이제 어플과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저희가 좀 만들어 냈던 건데요. 음,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거래를 통해서 2%를 받으면 협동기금을 모으는데요. 현재는 1억 3,500 정도의 협동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이 금액은 상호거래 2%의 금액뿐만 아니라 회원사의 회비, 그리고 회원사의 후원금을 모아서 1억 3,500이 만들어졌고, 이거 외에 공제부금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공제부금 8천 정도를 하면 약 2억이 조금 넘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회원사들이 필요할 때 급전으로 대출해 주거나 연 2%로 저희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내 자금이라든가 갑자기 필요한 이제 목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좀 더 생존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좀 더 규모 있게 되는 데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신협을 좀 만들려고 재작년에 준비를 했었고요. 음, 광진구는 신협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신협을 좀 인허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3억을 저희가 모았는데 그래서 인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답신이 없어서 이 부분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저희 광진 주민연대라는 시민단체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7개가 같이 모여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실제 이 건물 안에 있는 기업들 간의 상호성이라든가 신뢰감, 친밀성이 높아졌고 상호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물이고요. 약 124평 정도고, 39억 정도를, 어, 매입 비용이 그 정도 들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은행 대출입니다. 23억. 나머지는 주민연대 기금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임차 보증금 이렇게 됐고요. 운영은 은행 대출로 인한 은행 이자를 자기가 쓰는 평수만큼 이렇게 나눠서 내는 이제 구조고요. 좀 기업이 돈을 좀 많이 벌면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내고 있습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있고요. 한 명의 관리소장님과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은행 이자를 못 내고 있거나 또는 건물이 어디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입한 지는 6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건물가의 가격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하얗게 페인트를 잘 칠해서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음. 이거는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든 건물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광진구청 바로 뒤편에 130평의 땅을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7가구와 사회주택을 하는 한 해의 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땅을 매입해서 빌라 2채를 지었고요. 약 56억 정도 이고 여기에는 총 8호, 한 동당 8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은 사회적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동체 주택으로 쓰고 한 동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세보다 저희는 1억에서 2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세 번째 건물인데요. 여기는 같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사회적동조합 도우누리가 첫 번째 건물의 일부를 담보를 받아서 그 비용에 도움을 받아서 건물을 좀 지었고요. 지금은 그 담보 잡힌 것을 다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부분도 사회적경제 공간 자산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가 연구한 것 중에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회원사들의 상호성이라든가 호혜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루이지노 브루니의 상호성 이론으로 설명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협력자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헌신자입니다. 그래서 조직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 기업들을 조직을 했고 그 사람의 헌신성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인 협력자들이 생기고 이 협력자들이 생기면서 네트워크가 좀 커지고요. 여기에 계산적인 협력자가 참여하면서 사업성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무임승차자가 없어지거나 무임승차자가 이기적인 협력자로 돌아오거나 해서 실제 네트워크에 협력이 잘 되는 무임승차자가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 좀 더 협력적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로 좀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와 각 분과의 회의들, 회의 체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회의의 자료나 결과물들, 그리고 각 분과의 성과물들은 다 노션에 저희가 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건물을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운행이자가 낮아지면 교육 분과에서 교육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건물을 추가로 하나 매입을 해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교육장도 마련하고 거기에 직업훈련 기능도 넣고 인허가도 받아서 사업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공동 자산을 좀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커먼즈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협력 체계들이 구성됐고, 여기에는 이제 서로의 상호 거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되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요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소에서 한 얘기고요. 저는 성과 요인이라고 하면 음. 저는 이제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성과 요인이라고 하면 실제 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필요와 욕구를 조직하는 데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어, 정부라든가 그 다른 누구한테 이 욕구를 해소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네트워크를 조직함으로써 이 네트워크의 힘으로 이 민간의 자생적인 힘으로 필요와 욕구를 해결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기보다는 호혜 관계, 호혜 거래를 통해서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성과다. 또 한편으로는 정례적인 회의와 위원회 분과 회의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그 협업 체계에 필요한 경영 서비스와 클러스터를 직접 하는 게 성과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역량을 통해서 이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향후 저희는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사회적 경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업 연합회에서 이제 하나의 사업 연합회로 사업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사업 연합회로 좀 발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분과 중심에서 이제 세부적인 사업 중심으로 아까 이제 카페 7개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먹거리 분과 안에 카페 사업부가 있는데 이 카페 사업부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사업 단위로 좀 더 좀 발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신협을 저희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 부분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예, 어, 서울 한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모르셨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거의 뭐, 그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행정부서를 훨씬 더 능가하는, 어,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하나하나 이 길을 이렇게 만드신 사람들의 이렇게 그 마음 정성 같은 것이 어, 느껴졌습니다. 아까 그 이기적인 기업, 그다음에 협력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무한히 이렇게 에, 봉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은지 박사가 논문에서 썼는데 이 우리
그 박영수 이사장님이 무한히 인생을 쏟아 부어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아, 참, 들을수록 그 놀라운 경험인데, 여러분 이렇게 궁금한 거나, 예, 조금 더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 일단 있으면은 좀 질문을 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죠? 예,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지역에서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예, 정영희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예, 김주희 선생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예, 자연스럽게, 뭐, 아니면 소감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어떠셨어요? 먼저 예, 질문해 예, 드릴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그 음주를 한 상태에 가지고 이렇게 빨간 얼굴을 보이기가 어려워서 끄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뭐랄까 어, 깜짝 놀란다 그럴까요? 도대체 저분은 젊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어, 선생님의 이력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어요. 무엇을 먹고 저런 일을 하시나? 무슨 생각으로 또 무슨 공부를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좀 개인적인 그 호기심 그 한 인물에 대한 그 호기심이 들었고 어떻게 젊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두 번째는 그 하시면서 제일로 뭐 어려웠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게 들었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최근에 그 전남 녹색연합의 후원의 행사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 목표 금액의 50%도 못 미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몇 년째 이제 해오면서 아 이게 그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이상 뭐 공동대표나 상임대표 뭐 이런 사람들의 뭐 개인기나 뭐 이렇게 인간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이렇게 그 생존 활동가들의 그 뭐랄까 생활비를 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녹색연합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활용한 혹은 그 후원회원들 간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협업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돕는 데서 나오는 뭐 일정 부분 수수료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좀 염치 없는 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조금 궁금함과 놀라움과 또 약간 그 개인적인 사심 이런 것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연합 그 재원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따로 컨설팅을 비를 내 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뭘 많이 드셨냐고 하길래 술을 많이 먹었고요. 저는 이제 대학 때는 신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약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짠함 또는 제 안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목회를 할까 싶다가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 좀 더 시작을 해서 음, 도시 빈민운동 쪽으로 좀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그런 활동들, 그런 거를 저는 자활을 하면서 음. 자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조금 감정으로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어, 이 사회적 경제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가난의 문제 또는
경제로부터 오는 아픔 또는 관계의 갈등 이런 거를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관계를 회복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 네트워크의 힘, 공동체의 힘으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이 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웠던 점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자활에서 활동했을 때는 자활센터에서 급여를 받았었고 음, 또 민간에서 이제 조직 활동에서 네트워크를 조직할 때 한 1년, 2년 정도는 거의 급여를 못 받고 또 활동을 했고 또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또 위탁받아서 그것도 9년 동안 거기를 이제 급여를 받고 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광진에서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직영으로 돌아가면서 음, 이제 제 밥벌이가 현찮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광진 주민연대의 상임 대표이기도 한데 음, 거기서 이제 급여 활동비를 온전히 받진 않고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도 활동비를 안 받고 있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에 생활비를 계속 마련해야 되는 이제 압박이 좀 있는데 그게 좀 1년 정도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좀 최근에는 잘 해결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2년 동안 그러면서 음, 실제 이제 이 네트워크는 임기제예요. 음,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음, 연임이 제한이 있고 음, 그리고 광진 주민연대도 제가 선출직 2년 임기인데 앞으로 이제 몇 년은 더 할 생각이지만 이렇게 이제 돈을 자비량하면서 이렇게 갈아 넣는다는 게 조금 이제 심적으로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좀 흔쾌하게 할 수 있다. 뭘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됐던 2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돈의 문제 또는 제 위치와 제 앞으로의 뭐 그 생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됐다. 2년 사이에. 그게 좀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광진 주민연대는 회원이 약 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회원이 내는 회비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돼서 상근자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민연대 상임대표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5명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어요. 음, 5명이 이제 5만 원이잖아요. 음, 가입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광진주민연대는 시민단체 활동이 다양한 네트워크들과 연계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또는 특정한 인맥을 넘어서서 그 인맥들이 회원으로 가입되는 이것이 이제 회원가입이 꾸준히 좀 늘어나는 그런 하나의 요소였던 것 같고 또 시민운동을 하지만 그 시민운동 안에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 넣어봐서 판매해 보고 그 부분을 이제 기금으로 형성할까? 태양광을 저희가 뭘 옥상에 올려볼까? 음. 이런 좀 아이디어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간 궁금한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 좀 네,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영희 선생님 지금 듣고 계세요? 음, 그, 아까 여기 채팅방에 음, 아, 어, 질문이 올라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어, 말을 비디오를 켜지 아, 못하고 그러시구나. 있다. 음, 네, 라고. 다른 분들 질문이나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그냥 한두 가지, 예, 질문을 좀 드리면은, 그, 그 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윤리위원회에 윤리 강령이라고 할까, 뭐, 규정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 윤리위원회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예. 일단 그 말씀 듣고, 예, 그 다음 질문을 할게요. 네. 그때 윤리 규정을 만들 때는 2017년쯤이었을 것 같아요. 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만들었던 방식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윤리 경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좀 말씀들을 기업들께 드렸고 그래서 여름에 워크숍을 기업 대표들하고 다 같이 가면서 윤리 경영을 하기 위해 뭐 지켜야 될 사안들을 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음, 어, 쭉 있는 거를 분류해가지고 음, 뭐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뭐 재무 분야 음, 무슨 분야 뭐 이렇게 좀 했던 거고 그렇게 28가지를 추려서 저희가 이제 그때까지는 매달 기업 대표들이 이제 만났거든요. 음, 그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추가하거나 뺄 내용이 있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했고 음, 그걸 또 대표들만 동의하면 안 되니까 음, 그 직원들과 조합원들한테 설문을 다 뿌려서 음, 지킬 수 있겠냐 이렇게 또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서만 될 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음, 이 정도 규정이면 되겠냐라고 음, 해서 또 여쭤보고 몇 가지를 또 수정하고 음, 그래서 이 수정된 것까지 다 지킬 수 있겠냐 음, 이렇게 또 기업 대표들한테 물어봐서 음, 그 부분을 합의해서 이제 선언식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좀 특히 다른 윤리 경영을 하는 이제 일반 기업들하고 차이는 음. 이제 그 기업 내부 안에서 대표와 말단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를 6%를 넘지 않게 한다. 이런 우와,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우와, 근데 그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와, 지켜지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뭐 이렇게 검사하거나 하진 음, 않거든요. 그냥 음, 방향성인 거지. 음, 그게 이제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구현은 안 되는데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 지역의 마을넷이라든가 지역의 소비자군하고 얘기를 좀 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항도 좀 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 간의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음, 이제 명칭이 있고 음, 기업이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새로운 신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그 사업을 이미 하고 있던 기업이 만약에 있으면 음, 그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음,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회원을 가입받을 때에도 기존에 이제 업종이나 아이템이 중복되는 기업이 있으면 사전에 음, 양해를 구하고 음, 조합 가입 승인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좀 견인하는 이게 좀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 규정이라고 해서 이걸 왜 지켜라 또 지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제 음, 방향성 정도가 있고 다만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이 윤리 규정을 서약
지킨다고 도장을 찍어요. 음, 그런 거를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게 은근히 이제 족쇄가 되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효과는 있다. 그거를 뭐 측정하거나 하진 않지만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법률이 아니니까 윤리니까 그 양심에 네. 맡길 수밖에 없긴 하겠죠.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 결국은 이게 뭐, 아,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기도 한데, 상호 거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효능감도 느끼고, 그 약속이 지켜짐으로써 신뢰가 형성되는 것도 있고, 또 신뢰가 높아지면 상호 거래가 촉진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에, 서로 간에 어쨌든 유형 무형의 신뢰일 텐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공회대학교에서 박사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음. 그 주제가 제 박사 논문 주제.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그게 논문으로 나오긴 할 건데요. 아, 제가 이제 그 주제로 인터뷰를 14분 기업 대표를 만났어요. 아, 예. 초동 주체, 뭐 중간 주체, 음, 후에 들어오신 분 음, 이렇게. 상호성을 어떻게 높였냐, 신뢰를 어떻게 높였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감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이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의 어, 마인드를 본 것 같아요. 음, 헌신성이라든가 목적, 음, 뭐 이 사람이 뭐 사기치려고 하는 거냐, 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냐, 이런 거를 좀 봤던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이런 조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음, 민주적이냐, 그러니까 음, 의견 수렴이 되는 것이냐, 음, 안 되는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적 효과를 걷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것이 실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얻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역량이 음, 이 초동 그룹에 있다. 이것도 신뢰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더 저한테 다가왔던 것은 이게 이제 사적 모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특색이 있는 게 시민운동이라는 어떤 운동의 어떤 가치 철학으로 모인 것도 또 아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라서 음, 뭐 어떤 가치 철학이 명확히 있다거나 하진 않은데 이렇게 서로 간의 경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친밀감이 형성되니까 그 음, 끈끈함이 일반적인 모임이라든가 가치 철학 중심의 모임보다 더 크다. 아, 그리고 그 끈끈함이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 정도의 동지적 관계, 어, 그러니까 서로의 약간의 그 생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음, 조금 걱정해주고 음, 좀 같이 생계를 만들어 가면서도 음, 서로 민주적으로 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격적인 그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 좀 이 네트워크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어떤 순수함, 의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독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좀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하다 보면 사업을 통해서 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한 신뢰,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득과 서로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어떤 인격적인 서로의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이 좀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인터뷰 아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어, 그렇게 예, 느꼈습니다. 야, 그 논문 잘 쓰셔야 되겠네요. 한국판 협력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 제가 됩니다. 김경수, 논문은 예, 예, 말씀. 논문은 제가 아직 쓰질 못하고 있어서 인터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경수 선생님 손 드셨고, 예, 다른 분들, 네. 예, 네.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정말 진짜 힘든 일이었을 거고, 이게 이제, 뭐랄까, 적성에 맞으신 일, 마음이 우러나신 일을 평생 하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그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벌진 않지만, 그러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는 벌어갈 수 있는 이런 걸 희망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음, 지금 네트워크 안에 있는 기업들, 회사들과 바깥에 있는 기업들, 회사들, 그 광진 안에서도 있을 때 봤을 때 요즘 이제 중소기업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이거 네트워크 안에 있는 회사들은 처음에 시작한 이후로 사업 지속성이 바깥에 있는 다른 저기 중소기업들보다 좀 더 차별적으로 좀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그 통계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기에는 특이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네트워크에 있으면 폐업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기업 대표들도 되게 기업을 운영할 때 외롭거든요. 그래서 기업 대표가 마음이 꺾이면 음, 폐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마음이 꺾이는 거를 기업 대표들 간에 서로 힘든 거를 얘기하면 음,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약간 휴업 처리를 하고 좀 네트워크에서도 계속 활동하다가 음, 좋은 시기가 생기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시더라도 음, 그냥 문 닫고 나가는 경우는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어, 음. 음. 예. 뭐 또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고요. 예. 음.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렇게 그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계속해가지고 같이 논의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신뢰, 또 친해지기도 하면서 정신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사업 집행, 부서가 있고, 이제 지원 서비스를 하는 이렇게 삼중 구조로 대체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 사장님께서 공을 많이 기울였던 게 의사결정을 촘촘하게 잘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일주일 내내 회의하다가 시간 다 가실 것 같은데 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데 제일 고민했던 내용이라든가 운영상의 특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분과 구조 안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좀 잘 엮어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음, 그리고 분과는 초기의 분과 구성은 3년 정도는 제가 음, 어, 분과의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제가 하면서 진행하는데 그 다음에 분과의 리더를 누구를 세울까, 음, 리더십을 음, 어떻게 만들까, 이게 좀 음, 고민스러웠어요. 음, 예. 그래서 있네. 분과장들이 좀 어느 정도 서고, 제가 이제, 어, 다 분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환경분과만 제가 이제 분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음, 나머지는 이제 분과장들이 5분이 다 계시고, 음, 그분들이 이제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제 몇 분이 이사로 선출돼서 참여하셔서 이제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실제 광산에서의 협업 사업들을 끌고 가는 음, 핵심 내용이고 음,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조합원 자격심의위원회나 기금위원회나 음, 윤리위원 이런 기능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음,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음, 관여를 좀 덜 해주는 음, 그런 걸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음, 그 외에 이제 서비스 부분은 실제 이제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서비스를 했던 기업이 2군데라서 음.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좀 이렇게 회원사들한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를 굉장히 잘 짜신 것 같아요. 민혁기 팀장님, 손 드셨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너무 훌륭한 모델 잘 들었습니다. 어, 요즘에 저 인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상황들 때문에, 어, 조금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까 고민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하고 그다음에 자선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설명하셨을 때 몇 개의 건물을 이제 물론 여전히 은행 빚이 많긴 하지만 그 소유를 같이 하고 또 이제 그걸 운영하고 계신 모습으로 좀 보여주셨는데 어 이제 사실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금융이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자산을 모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 베이스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동원할 수 있는 대출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개인들이 이제 모아서 하게 되면 그 부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광지는 기업 베이스로 했던 사례이고 음, 저희랑 비슷한 사례가 마포에 있는데 마포는 개인 베이스와 기업 베이스가 혼합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단체와 개인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돈을 모으는 방식이나 대출을 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건물을 어떤 용도로 자산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산화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동력이 붙질 않아요. 그냥 공유 자산 또는 커먼즈를 확대하자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음, 동력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도봉에서는 시민사회가 이제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서 자산화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음, 프로젝트를 많이 시도는 했지만 실제 그 개인들이나 시민사회가 건물을 자산화하더라도 그 건물의 쓰임새 정도가 그냥 교육실 정도이라서 그게 필요와 욕구가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음, 열심히
학습하고 돈을 좀 모으지만 추진은 안 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건물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그 건물을 쓰이는 필요 욕구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음,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고 음, 실제 건물을 사더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음, 저희는 그래서 기업들의 사업장이에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이나 음, 작업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장으로서의 명확한 용도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사업장에 월세를 낼 바에는 은행 이자를 좀 내자. 이런 이제 조금의 효과가 좀 있는 거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광진 주민연대가 갖고 있던 기금이 이제 6억 정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약금으로 먼저 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보증금 쪽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1억이나 2억씩 또는 대출을 받아서 내면서 중도금을 마련했고 나머지 잔금을 은행에서 75%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담보대출이거든요. 음, 대부분은 다 이런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동에 전체 건물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좀 더 모아서 같이 모아서 중도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담보 대출로 중도 이제 잔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누가 만들지 그리고 그 명의는 어떻게 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사항을 설명드리시면 이제 프로세스라든가 명의, 돈을 모아는 방식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나중에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예, 방문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그, 제가 또 여러분들 또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역시 이렇게 이제 에, 결국은 이게 시민사회적인 속성과 또 기업의 니즈를 이렇게 끊임없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지원기구를 만들고 뭐 그렇게 쭉 해오셨는데 행정하고의 관계는 또 하나의 변수인데 행정하고 관계를 맺어온 어떤 원칙이랄까, 방향이랄까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 행정의 도움을 전제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저희는 문제 해결할 때 우리의 공동체의 역량이 올라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 같고요. 음, 그 과정에서 이제 행정의 정책을 활용하는, 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요구해서 그걸 만들기보다는 활용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걸 활용하다가 그 행정의 정책과 자금을 활용하다가도 우리의 어떤 원칙이나 음. 우리의 활용 정도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하거나 네. 그렇게 좀 해갔던 것 같아요. 음, 이제 그것이 저희가 광진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받았을 때 음,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활용하려고 음, 저희는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 음, 이제 구청에서는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다 공평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적이 다른 거죠. 네네. 그것도 이제 타당한 얘기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지역에서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갖고 음, 있고 음, 그 전략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가 복무해야 된다. 음,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 음, 같다. 음, 그럴 바에는 저희가 차라리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음.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반납은 또 하지 말라고 또 해서 또 계속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우리의 용도에 맞게 썼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현명하게 처신을 하신 거네요. 그런 부분에서. 예.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행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활동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그걸 예, 방향을 잘 이제 잡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이해했냐면 음, 이제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 뭐 대기업처럼 커진다 또는 사회적 경제 기업 하나하나가 발전한다고 해서 저는 경제 구조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진 음, 않아요. 음, 그냥 착한 기업이 여러 개 더 만들어지고 그 착한 기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이나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 정도의 효과지 음, 경제 구조나 경제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런 기업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약자라도 음, 실제 호혜 경제를 통해서 같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 호혜 시장이 만들어지고 호혜 경제가 형성돼야 이 자본주의의 경쟁주의 이것이 좀 어, 조금 뭐 개선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또는 저희가 새로운 호혜 시장, 호혜 경제 블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얘기하는 하나하나의 기업을 음,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음, 저희는 네트워크 자체를 음, 지원하는 음,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고집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가치 철학에 음, 기반한 전략이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호혜 경제를 만드는, 음.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보하지 않고 음. 저희가 계속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도 그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이게 그 이론적으로도 칼 플라니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정리했던 것을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다른 분들 질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좀 하시고요. 예, 음, 이항구 이사님, 예, 말씀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몇 분 특별히 계신 것 같아요. 예. 정영희 의정부 우리 정영희 선생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예. 이렇게 지금 뵀을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편하게. 그리고 인치현 회장님도 당진에서 활동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여쭤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김주희 선생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오늘 말씀하신 파일은 같이 공유를 좀 하고요. 우리 단톡방에는 공유를 했는데,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도 말씀하시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이론적으로 아까 그 이은주 박사님 작년 논문 여러 번 나왔는데, 파일도 다시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혁기 선생님, 민혁기 팀장님 지금 다시 손 드신 건가요? 예, 다시 예, 예,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아까 이제 설명하신 것 중에 사실 다 관심 있고 다, 이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통합돌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은 지금 부평에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도 이제 갑자기 성함이, 그 임종환 교수님이 하시는 그 평화복지 의료사업이 있고, 또 이제 부평구에 있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좀 단단하게 결합하면서, 음, 통합돌봄의 사례를 이 주민들 마을의 연대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그 통합돌봄으로 다양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결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그때 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영역에는 주민 주체, 이게 기업 주체 말고 주민 주체는 좀 이렇게 결합하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 기업들은 이제 이 클러스터에 들어오려면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서비스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집수리하는 기업이 두 군데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냐 하면 한쪽은 기술력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중수리, 중보수 하는 쪽으로 좀 더 방점을 잡고 또 한쪽은 그냥 소수리, 뭐 방충망을 갈아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 들어오려면 저희는 이제 노인 통합 돌봄인데 음,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갖고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서비스의 배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오다를 내고 그 오다가 동사무소에서 저희 측으로 오는 쪽이고요. 그 오다가 내려오면 개별 기업으로 갑니다. 클러스터로 저희가 초기에는 왔다가 구청하고의 이 거버넌스가 깨지면서 지금 이제 구청장이 빨간 쪽으로 바뀌면서 개별 기업으로 오면 그 개별 기업들이 모여서 음, 서비스를 같이 얘기하는 체계로 음, 그래서 민간에서 음. 서비스 통합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바뀌었고요. 아, 저희는 서비스가 이제 통합된다는 의미를 그냥 한 가정의 어르신 음, 집을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 주거가 통합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음, 저희는 민간에서의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클러스터로 통합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통합돌봄 체계는 공공이,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고 음, 오다를 내리기 때문에 음, 그 서비스 질이라든가 음, 통합돌봄 효과는 공공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 공공의 한계는 저희가 이제 느끼는 바와 같이 명확하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서비스 통합을 하게 되면 실제 그분이 음, 받고 있지 않는 어떤 서비스가 음, 필요한지 또는 어떤 서비스는 개발돼야 하는지 음, 그리고 서비스 간의 연계, 이 서비스는 필요한데 나가고 있는 건지 안 나가고 있는 건지 불필요한데 나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좀 더 잘 음, 알기 때문에 음, 서비스 통합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동 생산이라는 음, 좀 더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미도 좀 더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클러스터 방식의 공동 생산이 좀 차별점이 크다. 이게 좀 하나 있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돌봄에 참여하느냐에 대해서는 음, 저는 그 부분은 아직 광진에서는 시도는 되고 있진 않은데 음, 일단 서비스로 간다는 것은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성과 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데 지역의 주민이 돌봄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책임성보다는 전문성보다는 서로 간의 서로 이웃 측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자원 활동이라든가 서로 돌봄이
비용을 받는다든가 전문성을 획득해서 그 서비스로 그분의 어떤 위험을 책임진다는 수준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어떤 상태가 되면 음, 서비스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음, 그 서비스를 나가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음, 서로 돌봄 방식으로 주민들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그릴 수밖에 음, 없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서로 돌봄과 실제 비용을 받는 서비스가 결합된 사례는 보진 못했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영역이다. 그게 타임 달러 방식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자원봉사로 해결될지 광진 주민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돌봄에 대한 음. 내용으로 시민들의 참여로 해결할지 이것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이 서비스의 질, 전문성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담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제대로 풀리지 않는 과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배우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아, 음, 그래도 뭐 아쉽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음, 그, 이사장님, 이제 통합돌봄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사회적 경제가 이제 많이 개별적으로는 활성화가 많이 됐지만, 그것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엮어서 지역사회에 좀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좋은 말씀을 예, 부탁드립니다. 그 사회적 경제는 사실 관계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관계를 착취 방식이나 힘의 방식으로 해결하면 그 서비스가 사실 서비스 자체가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도 서비스의 목적을 잘 알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를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가 약을 처방해도 약을 먹지 않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서비스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인 경제 관계도 그렇고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그것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 이제 이것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직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조직하는 그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좀 더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랜 동안 실제로 수없이 많은 시간과 고민을 통해서 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 나온 말씀이라서 저희들한테 울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예, 광고 하나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7일은 무슨 날이죠? 12월 7일. 예. 12월 7일은 띄었구나. 예. 동계 워크숍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학예 워크숍, 동계 워크숍 두 번 하잖아요. 그런데 어 이번 동계 워크숍은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 공론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춘천에서 예, 눈이 내리는 춘천에서 하게 됩니다.
고반의 도시이고 아주 멋있는 곳이잖아요. 1박 2일로 7일부터 해서 8일 오전까지 진행을 하고요. 요번에는 조금 올려주세요. 요번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외부 손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실천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인천 검암 마을 회의 창립 사례라든지 화성 매송면 어촌저수지 주민공론장 사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시민공론장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을 아까 민혁기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태의 원인과 교훈, 그다음에 당진 시민발의 공론장 조례 제정 관련된 현황과 그 교훈, 또 춘천에는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지금 미군 기지 반환 공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가지고 시민 공론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런 우리들이 실천해왔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영역에서 어, 자발적인 공론장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은주 박사님도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타임뱅크 운동에 또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좀 같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춘천에 이제 10시 시작인데, 어, 지방에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 10시에 오시기 맞춰오기 어렵죠.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그 전날, 오셔도 저희가 그 참가비 3만 원 안에 그 전날 숙박비도 다 계산을 해드립니다. 네, 3만 원에 숙박비 전날 당일날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고요. 네, 같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조금 안내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그 한국공론포럼의 저기 메인 포스터를 지금, 혁신파크에 계속 있었는데요. 서울 혁신파크, 불광동, 그쪽에. 근데 이제 이게 문을 닫고 이제 더 이상 거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포스트를, 어, 연신내역 사거리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뭐 새로운 서북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신내역에서 내리면 3분 거리에 있는 뭐 지금은 이제 대형 오피스텔 안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한 12월 말 올해 가기 전에 뭐 어쨌든 방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간 도서를 또 이제 신간 도서가 나오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에 관련돼서는 대표님 말씀하실 어, 것 같습니다. 아, 아, 책 드린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벌써 책 냈었어야 되는데, 뭐, 변명 같지만 쏟아지다 보니까 책이 요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발문에 쓴 것처럼 그거는 뭐 제가 종합했을 뿐이고 우리 한국공론포럼 분들의 집단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판은 11월 30일 정도 이번 달 말쯤에 되고 12월 7일 날 오시면 예,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원래 포럼이자 올해 마지막 원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박용수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 김성걸 고문 인재 나타나시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그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박용수 이사장님? 안 들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승우 교수님,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시간 내면 다시 한번 광진에 한번 가겠습니다. 시간 봐서.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